삶에는 고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고통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문을 두드립니다.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일정도 고려하지 않고 당신이 세심하게 세운 계획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습니다. 적이 아니라 불편한 손님처럼 오래된 긴급한 메시지를 들고 이제 깨어날 시간이라고. 위기는 바로 그 조용한 부름입니다. 대부분 무시되다가 결국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일상의 틈으로 새우며들어 날들을 어둡게 하고 어깨를 무겁게 하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단순히 살아남고 있을 뿐 진짜로 살아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아마도 최근에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아무리 쉬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겉으로는 모든 게 괜찮아 보이지만 어딘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자기 파괴의 순환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게서 멀어집니다. 꿈을 안전함과 바꾸고 진정성을 인정받음과 바꾸며 깊이를 속도로 바꿉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전에 바라던 자신과 너무 멀어진 나머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해 온 것이라고. 맞습니다. 고통은 종종 영혼이 모든 다른 언어들을 무시했을 때 사용하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질문을 드립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만 멈추고 마침내 진짜로 살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위기를 장애물이 아닌 기회로 바라볼 준비가 되었습니까? 고통을 건너가 그 너머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아직 당신이 상상조차 못한 자신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이 여정은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방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통제가 안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충분히 계획하고 철저히 훈련하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고삐가 있다고. 하지만 위기는 항상 찾아옵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칠 때 감추어졌던 진실이 드러납니다. 통제는 신기루일 뿐이라는 것을. 인생은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어떤 것들은 절대 예상하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인생이 주는 가장 깊은 초대입니다. 의식의 깨어남이라는 초대. 위기가 당신의 발밑을 무너뜨릴 때 동시에 날개도 제공합니다. 당신이 필수적이라고 믿었던 견고한 구조를 무너뜨리고 다른 방식으로 걷는 법을 보여줍니다. 더 가볍게, 더 진실하게, 더 의식적으로. 플라톤은 수천 년 전 이미 경고했습니다. 법, 규칙, 규범은 그 목적을 이해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건 길들임일 뿐 이해해야 진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바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길들여져 살아갑니다. 질문하지 않은 기대를 따르고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패턴을 반복하며 우리를 대표하지 않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다 인생은 어느 날 우리를 멈추게 하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사는가?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바로 이 순간 위기는 형벌이 아니라 변화가 됩니다. 환상의 베일을 찢고 진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계속 조건화된 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나로 깨어날 것인가? 조건화된 사람은 반복합니다. 변화한 사람은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반복하며 살 것인가? 선택하며 살 것인가? 잠든 채로 계속 있을 것인가? 아니면 깨어날 것인가? 위기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결코 아니었던 것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 대부분은 길 잃은 여행자처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도 모른 채 걷고 있다는 것을. 존재의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바로 방향의 부재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떤 길이든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되죠.
아무데도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 속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기억하시나요? 앨리스가 채셔 고양이에게 어떤 길로 가야 하냐고 묻습니다. 고양이는 되묻죠.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앨리스는 말합니다. 몰라요. 그러자 고양이는 결론 짓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로 가도 상관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앨리스처럼 무작위로 길을 선택하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고 남의 꿈을 빌려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쩌면 아직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여정을 스스로 설계하는 건축가입니다. 인간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에는 두 가지 필수 요소가 필요합니다. 출발점과 목적지. 많은 사람들은 어렴풋이나마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묻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필수적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내 집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제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그 정보를 모른다면 저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길을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좌절하고 자신의 꿈 앞에서 작아집니다. 너무 큰 꿈을 꾸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서 있는 땅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의 방정식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이 두 가지를 솔직하게 답하면 혼란은 서서히 사라지고 방향은 분명해지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은 안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감입니다. 자신의 한계, 두려움, 지금까지의 선택들을 용기 있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다음 한 걸음을 선택하는 것, 기억하세요. 모든 위대한 건축물은 설계도, 도면, 최초의 선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당신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 정의하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 여정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그릴 준비가 되셨나요? 위기가 우리를 쓰러뜨릴 때 본능은 즉각 뛰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불을 끄고 구멍을 막고 부서진 것을 복구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속도가 고통의 해독제인 것처럼. 하지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은 성급함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성 속에서 피어납니다. 오래되고 고요하며 거의 잊혀진 지혜가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진다고 합니다. 인내, 집중, 그리고 자제.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삶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열매는 때가 되어야만 익습니다. 그리고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렬하더라도 그것을 소화하고 이해하고 마침내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새로운 시작은 빠르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도 않는 것, 그 다음은 집중입니다. 위기는 우리를 흩어지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 같고 동시에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집중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해도 한 지점에 눈을 고정시키는 것, 집중이란 폭풍 속에서도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키는 여전히 당신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자제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절망, 분노, 불안, 마비에 쉽게 굴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배하는 자가 위기를 지배합니다. 자제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들이 존재함을 인정하되 그것들이 나의 길잡이가 되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반응하기 전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해결책을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출구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평온한 마음은 새로운 길을 찾아냅니다. 인내, 집중, 자제. 이 보이지 않는 세 기둥이 위기를 뚫고 나아가는 이들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대편에 도달했을 때 더 강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세 가지를 기르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단순히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등대가 됩니다. 네, 등대입니다. 폭풍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참고점이 되는 존재. 당신이 인내와 집중,
자제로 위기를 건너는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은 용기를 얻습니다. 말뿐이 아닌 당신 존재 자체의 조용한 힘으로. 그리고 어느새 깨닫지 못한 사이에 당신은 항상 찾고 있던 그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스승, 그리고 등대, 이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셨나요?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단순한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낙천적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어쩌면 순진한 사치 같은 것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은 생존 전략입니다. 이에 대해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지만 다시 한번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실험에서 몇몇 쥐들이 물이 담긴 수조에 넣어졌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일정 시간 동안 발버둥 치다가 결국 포기하고 익사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모두 비슷한 시간 동안 저항하다 탈진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번의 실험에서는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마리 쥐가 거의 포기하려는 순간 연구자들은 그 쥐를 구조했습니다. 물에서 꺼내 말리고 먹이를 주고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그 쥐를 다시 같은 수조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른 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 쥐는 2배 이상 더 오래, 더 강하게, 더 끈질기게 싸우며 헤엄쳤습니다. 왜일까요? 그 쥐는 한 번이라도 구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 작고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사례는 사실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의 저항 능력을 확장합니다. 희망은 우리의 힘을 배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를 잊어버립니다. 특히 매일같이 절망을 주입하는 메시지들 속에서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텔레비전을 켜보세요. 소셜미디어를 열어보세요. 당신은 수많은 공포, 혼돈, 파괴의 이야기들에 압도될 것입니다. 인류는 타락했고 사악하며 망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그런가요? 당신이 직접 아는 사람들 중 진정으로 악한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몇 명의 살인자와 마주쳤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패한 자들이 당신을 속였습니까? 아마 매우 적거나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세상은 타락했고 인류는 희망이 없으며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이 왜곡된 시각을 받아들이는 걸까요? 이런 담론을 반복하면 우리는 자신의 희망을 서서히 갉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과 함께 우리의 저항력도 약화됩니다.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치명적인 순환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기르는 것은 순진함이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래도 나는 싸울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희망은 사실 영적인 방패입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고 가장 힘든 날에도 당신은 한 번 구조된 적이 있다. 그리고 다시 구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바로 그 실험쥐처럼 당신도 언제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가라앉느냐 아니면 건너가느냐의 차이를 만듭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계속 싸우고 싶으신가요? 일본에는 오래되고 섬세한 예술이 있습니다. 바로 긴츠기 진지기 닷바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이번이 처음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설령 한 번도 긴츠기 작품을 본 적이 없다 해도 꼭 아셔야 합니다. 긴츠기는 단순한 복원 기술이 아니라 삶의 철학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릇이 깨졌을 때 우리처럼 버리거나 덮어두거나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부서진 조각들을 정성스럽게 이어붙이고 그 금간 자국 위에 순금이나 은, 백금 가루를 발라 각각의 흉터를 강조합니다. 그 결과는 어떤가요? 그 그릇은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드러냅니다. 바로 그 부서짐 덕분에 이전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느끼시나요? 우리 문화는 흠집을 숨기고 결함을 감추고 아픔을 부정하라고 배웠습니다. 깨지는 것은 실패의 증거, 흉터는 약함의 표시, 트라우마는 묻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긴츠기는 그 반대를 가르쳐줍니다. 깨짐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아름답고 강한 새로운 버전의 시작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삶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를 부수고 도전하고 상처 입히고 그 후에 우리가 다시 복원할 기회를 줍니다.
상처를 숨기지 않고 그것들을 황금빛 휘장으로 변모시키는 방법을 배우라고. 모든 고통, 모든 상실, 모든 실패는 숨겨야 할 흉터일 수도, 혹은 극복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황금 실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금간 자국이 당신의 아름다움의 일부임을 이해할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수치심은 수용으로, 두려움은 용기로, 원망은 연민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온전한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사실 당신은 결코 온전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금으로 수놓인 복원된 버전이 되었을 뿐, 각각의 흉터마다 살아남았고 배웠으며 성장했다는 살아있는 증거를 지니고. 그래서 이제 다시 묻습니다. 어둡고 먼지 쌓인 찬장 속에 숨겨진 깨진 그릇으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극복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예술 작품이 되겠습니까? 결국 이건 고통을 지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통을 변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조용히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이 신비한 것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도망치고 우리를 제한하며 우리를 단선적이고 굳어진 선에 묶어두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도 시간을 손에 쥘 수 있다고. 네, 가능합니다. 그 열쇠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힘에 있습니다. 비록 종종 그것들을 잊고 살지만요. 바로 기억, 주의, 그리고 상상입니다. 먼저 기억부터 시작해 봅시다. 과거를 함께 지고 가는 이 놀라운 능력. 기억은 단순히 추억을 쌓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훈을 보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과거는 죽은 아카이브가 아니라 조용한 매뉴얼입니다. 삶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위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전개되고 그리고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만약 당신이 잠시 멈추어 당신의 경험들을 되돌아본다면 패턴과 신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당신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첫 번째 위기가 아니며 아마도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모든 위기는 건널 수 있다. 그 다음은 주의입니다. 위기의 시기에 주의는 가장 귀한 자산이 됩니다. 산만한 마음,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은 단편적인 것만 보고 소음에 겁먹고 거짓 경보에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평온하며 집중된 마음은 겉모습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행간을 읽고 세부적인 신호를 포착하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지 혹은 옛 길이 닫히는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는 공황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이는 마비되지 않고 명료함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상입니다. 이 너무도 과소평가되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능력, 상상이야말로 당신이 가능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게 합니다.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전략을 세우고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을 꿈꿀 수 있게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당신은 마치 시간을 손안에 쥔 것과 같습니다. 기억은 과거를 참조점으로 주고 주의는 현재를 플랫폼으로 제공하며 상상은 미래를 가능성으로 내던집니다. 그리고 위기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끌어내리는 소용돌이가 아니라 당신을 도약시키는 트램펄린이 됩니다. 잘 보세요. 큰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은 항상 가장 강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대신 가장 명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뒤를 돌아봐서 배울 줄 알고 지금을 보며 행동할 줄 알며 미래를 그려 창조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그저 시간의 포로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의식적으로 그것을 다루고 형성하고 있나요? 시간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이 바로 그것을 당신 편으로 만들 때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도시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광장, 교회, 기념비,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모든 길이 그곳을 기준으로 조직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도시와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삶의 분주함 속에서 무수한 약속들과 끊임없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길을 잃고 끊어지고 본질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심을 잃을 때 방향도 안정감도 정체성도 함께 사라집니다.
중심은 물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내밀하고 조용한 공간, 당신의 본질이 살고 있는 곳, 당신 존재를 지탱하는 영적 뿌리, 아침마다 일어나게 하는 이유,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도 당신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중심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선택한 가치, 키워온 꿈, 맞서 싸운 싸움을 통해 삶 속에서 조각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혹시 한 번이라도 멈춰서 당신의 중심을 느껴보고 돌보려 한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답은 간단하지만 아픕니다. 당신은 어떤 바람에도, 어떤 위기에도, 어떤 외부의 목소리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중앙광장이 없는 도시처럼 당신의 삶은 조각나고 흩어지고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로마,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도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부 침략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본질적 이유는 그들의 중심, 그들의 정체성과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고 당신의 원칙을 배반하고 당신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을 때 당신은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욱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길을 찾고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당신에게 타협 불가능한 것들을 상기하세요. 그것들은 아무리 큰 두려움도, 아무리 깊은 고통도, 아무리 잃어버린 것들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중심은 당신의 북극성, 당신의 동방, 당신이 폭풍을 지나갈 때 기댈 수 있는 단단한 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중심에서부터 당신은 성장하고 확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결코 길을 잃지 않으면서도. 왜냐하면 확장은 곧 분열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멀리 갈 수 있고 스스로를 재창조할 수 있으며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는 절대 잊지 않고 자신에게 충실함, 그것이야말로 모든 진정한 진화를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가 그곳에서부터 더 강하고 더 진실한 삶을 재건할 준비가 되었나요? 왜냐하면 중심 없이는 길도 없습니다. 위기는 언뜻 보면 단절, 파열 또는 추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위기는 하나의 부름이다. 어디로? 돌아가는 곳으로. 분리된 것을 잇고 산산이 흩어진 것을 통합하기 위해 2000년 전 피타고라스는 이미 가르쳤습니다. 우주 전체는 하나됨을 향해 나아간다. 모든 다양성, 다양한 길, 겉보기에는 분리된 모든 것은 결국 의식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가기 위해 존재한다고. 이것은 수천 갈래의 길이 있는 피라미드와 같습니다. 그 길들은 서로 얽히고 때로는 만나고 때로는 헤매입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모든 길은 결국 하나의 꼭지점으로 모여듭니다. 위기는 바로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닥칩니다. 분리의 환상에 빠져 우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할 때 다른 이가 쓰러져도 우리는 번영할 수 있다고, 다른 이가 고통받아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치 자신의 발을 공격하는 손처럼 하나됨을 거스르는 모든 움직임은 결국 자기 파괴적입니다. 발이 병들면 손도 함께 고통받습니다. 몸 안의 세포 하나라도 전체에 반하는 순간 그것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암이 됩니다. 그래서 위기는 비명처럼, 경고처럼, 그리고 초대처럼 도착합니다. 멈춰라. 주위를 둘러봐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집단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은 다른 이들에게 울림을 남깁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걷는 타인의 운명도 형성합니다. 그래서 성장은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오르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타인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쌓는 것은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나누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화는 우리를 가까이 이끌고 서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당신이 위기로 인해 멀어졌고 고립되었으며 표류하고 있다면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알아가리세요.
위기는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공감으로 돌아가는 길, 형제애로 돌아가는 길, 연대로 돌아가는 길, 함께 오를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더 인간다워집니다. 어쩌면 바로 이것을 위해 위기가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더 빨리 서로를 향해 그리고 결국 하나로 돌아가도록 촉진하기 위해.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이 하나됨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의 고통을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게 만들 준비가 되었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혹은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느껴지시나요? 처음엔 끝처럼 보였던 위기가 사실은 건너가는 다리였다는 것을,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당신을 불러온 초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진짜로 살아가기 위한 초대. 아인슈타인, 그토록 존경받는 천재는 말했습니다. 위기는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발전과 발명이 탄생하기 때문. 빗딱동이라고. 그래요.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통 속에서 창의성이 탄생합니다. 벼랑 끝에서 다리가 놓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모든 말을 들으신 당신, 모든 비유를 느끼신 당신, 모든 침묵을 함께 호흡하신 당신, 이제 더 이상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압니다. 나는 위기의 희생자가 아니라 극복의 주인공이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나는 숨거나 기다리거나 구원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바로 그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높은 파도 속에서도, 닫힌 하늘 아래서도 단단히 서서 빛을 비추는 존재. 등대는 폭풍을 막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지나갑니다. 의연하게,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만의 길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이들의 길도 비춥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당신은 누군가 와서 당신을 구해주기를, 당신의 빛을 켜주기를, 출구를 보여주기를 기다려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 누군가는 항상 당신이었다고. 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흉터와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실수와 함께 바로 그것들 덕분에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완전하고 더 능력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완벽한 이들이 아니라 진실한 이들입니다. 부서졌어도 여전히 온전한 이들,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 걷는 이들, 고통 속에서도 계속 사랑하는 이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초대합니다. 당신의 빛을 끄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자신을 축소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사보타징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등대가 바로 당신 자신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길을 잃은 누군가가 수평선을 바라볼 때 그는 당신의 빛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이 자신의 빛을 켜는 순간 그 빛은 자신의 길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길을 밝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 등대가 될 준비가 되었나요? 단순히 위기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신의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변화시킬 준비가 되었나요? 선택은 항상 그랬듯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